반갑습니다. 민종입니다. 저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QH와 함께 올 한 해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저희 지금 지난 11월 말경의 거래량에 대한 이해라는 기초편 12강 그 강의를 마지막으로 지금 오랜만에 좀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게 됐는데, 저도 오랜만에 촬영하다 보니까 말을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거래량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오늘 강의는 기초편 13강 차트에서 거래량 활용하기 편입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 지난 12강 거래량에 대한 이해라는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딱 세 장만 짚고 넘어가자면, 자, 먼저 거래량은 주식이 거래된 매수 수량과 매도 수량을 합친 양이다. 자, 누구나 다 아시는 이제 이야기죠. 그리고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의미에 있다. 이 어학적인 이야기보다 이 거래량의 의미. 그래서 거래량이 이 주식 매매량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거래량은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이고,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이제 종목이 힘이 생기고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폭이 커지더라. 그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골 산에 어떤 논마지 쬐끄만 임야 땅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가격도 변동도 없고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도시라든지 막 강남권에 학군, 파락군 이런 쪽에 이런 곳은 이렇게 계속 좋은 학교가 들어온다더라, 지하철 역사가 들어온다더라 라고 하면은 서로 더 사겠다고 시장에 관심이 막 받아지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주가가 그 일대 지역의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쪽이 요동을 치겠죠. 위로든 아래로든.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면 그 해당 종목은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폭이 커지는 이런 힘을 받게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이 사이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평이하던 종목이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나는 만족해. 내가 1,000원짜리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1,000원짜리 종목을 내가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생겨서 그 종목이 이제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2,000원이 되면은 난 이제 만족해 하고 팔겠죠. 그러면 이제 매도량이 막 증가를 하겠죠. 근데 나는 2,000원에서 난 이거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해. 나는 3,000원에라도 이걸 다 사드릴래. 그러면 이제 또 매수량이 생기겠죠. 그래서 매도량이 생기고 매수량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거래량은 매수량과 매도량을 합친 거랬으니까 거래량이 자꾸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런 사이클로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거래량이 자꾸 붙으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의 이제 변동폭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변동폭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다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그때는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정점이다라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팔 사람들 다 팔고 거기 이제 물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 나는 이거 안 팔고 그냥 조금 더 가져갈래, 계속 가져갈래, 중장기적으로 가져갈래 하다 보면은 이제 정리가 좀 되면서 이제 종목이 변동폭을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다시 또 이렇게 거래량이 실종되면서 이렇게 힘없는 변동폭이 작아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조정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겠죠. 이 부분도 지난 강의 때 나왔던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지난 강의 마지막에 그래서 거래량을 차트 분석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이 멘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를 했었는데, 단순히 캔들과 이평선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런 캔들이 위아래로 변동폭이 컸던 이런 시기에는 자, 이런 거래량을 수반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거래량과 캔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캔들만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유의미한, 이게 뭔가 이제 유의미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강의를 갑자기 보시기보다 지난 12강 강의를 한번 다시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강의를 같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이렇게 포커스를 나눠봤는데, 먼저 이렇게 세 가지: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 못 속인다, 거래량은 주가를 선행한다, 그리고 저점 횡보 구간에서의 거래량에 주목해야 된다. 자, 저점 횡보 구간, 바닥권이라고 하죠. 바닥권, 저점 횡보 구간. 저 밑에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실종된 채로 소외된 상황에서 그냥 바닥에서 그냥 아무 관심도 못 받고 그냥 1,000원, 맨날 1,000원 이렇게 조용히 가고 있는데, 그 구간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그 바닥권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저분하게 조금씩 알게 모르게 주워 담고 있는 그런 거래량이 한 번씩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좀 세 가지에 좀 주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아쉬우니까, 자, 그 HTS, 저희 PC로 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리고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우리 핸드폰으로 어플로 뭐 영웅문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걸로 이제 거래량을 확인하는 방법, 지표들 추가해 놓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거래량을 활용한 종목,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교환에는 안 올려드릴 거예요. 방송을 보셔야만 이렇게 좀 확인 가능하시도록 이런 종목도 좀 픽을 좀 해드리면서 이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을 못 속인다.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을 못 속인다. 제가 지금 그림을 이 코끼리, 눈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는 이 그림을 난 이렇게 이 그림으로 이번 강의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자,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라고, 코끼리 이건 뭘 만지라고 한 다음에 이거 뭘까요 했더니, 이 아저씨는 꼬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갖고 꼬리를 이렇게 만지작 하시는데, 아, 이거는 밧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만지고 계신데, 아, 이거는 큰 나무의 기둥 같아. 자, 이 아저씨는 코끼리의 상하 끝, 뾰족한 상하 끝을 만지면서, 아, 이거는 창인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거래량을 보지 않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에 접근한다는 것은, 즉 엉뚱한 해석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냥 캔들만 봤을 때는 뭐 큰 장대 양봉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 누군가가 장난삼아 저 위에 거 그냥, 아, 나 오늘 뭐 한 돈 100만 원이 남아서 그냥 좀 살래 해가지고 누가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누른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이거 거래량을 보면 이건 뭐야, 이거 의미가 전혀 없네, 뭐야 누가 장난쳤네, 장난질했네, 이게 바로 보이는데, 거래량 없이 그렇게 캔들만 보면은, 와, 이거 뭐야, 상한가야? 막, 이거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엉뚱한 결과로, 이거 상승한, 이제 이 종목 우상향 할 건가 보다, 이렇게 전혀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거 펜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딱 눈 가리고 봐도, 아, 이거는 내 경험상 이건 보드마커 같아. 보드마커 같은데, 아마 이거는 내 느낌에는 뭐 파란색일 것 같아. 자, 뭐 그런 거죠. 전혀 그 외형적인 것만 판단할 수 있지, 전혀 본질적인 거는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량 없는 기술적 분석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을 못 속인다라는 것을 예시를 하나를 들어드리자면은, 잠시만요. 자,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양지사라는 차트입니다. 저희 QH 회원님들 이거 매매해서 큰 수익 냈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근데 이거는 지금 2015년도 때의 그 차트인데, 그때는, 지금은 주식의 상한가가 30%고 하한가가 30%죠. 위아래로 30%씩인데, 2015년 6월까지는 위로 15%, 아래로 15%가 제한이었어요. 상한 제한이.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루에 15% 상한가를 가도 15%밖에 안 되고, 하루에 하한가가 가도 마이너스 15%밖에 안 됐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그때 당시에 어떤 품절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뭐 연일
뭐 한 달 가까이 연일 급등을 상한가 랠리를 하면서 10배 가까이 이렇게 올렸던 그런 역사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밑에 거래량 쪽을 볼게요. 거래량. 이 캔들 이 차트 이평선 이쪽 차트 말고 밑에 이제 거래량 지표를 보시면 이렇게 조용할 때는 거래량도 없죠. 보시면은 이렇게 조용할 때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아까 전에 저점 횡보 구간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닥권에 있을 때는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미미하죠. 지금 보이지도 않죠.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올 때는 있지만은 또 이렇게 또 조용하죠. 하지만 어떻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때 거래량이 이렇게 1250만 주씩 막 터져버리죠. 원래 거래량이 뭐 1000주도 안 되던 종목이 갑자기 뭐 1200만 주씩 막 이렇게 급등을, 거래량이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사고 팔고 하니까는 이렇게 뭐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초대형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종목이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빨간색 구간, 지금 아까 전에 저점 횡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을 확대해서 보시면, 자, 지금 이 저점 횡보 구간에 주안점을 두실 게 아니고 이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은 이거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던 날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거래량을 보지 않고, 여기를 만약에 보지 않고 이것만 봤을 때에는 아까 전에 눈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죠. 막 10몇 프로가 뭐 상승하고 10몇 프로가 떨어졌어. 뭐 큰일 났다. 뭐 이 종목 어떻게 될 건가 봐.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거래량만, 이렇게 거래량을 같이 이렇게 보면은 뭐야 이거 거래량도 없는데 이만큼씩 움직여? 10몇 프로씩. 이날도 거래량도 없는데 뭘 이렇게 움직인 거야? 뭐야 전혀 의미 없네 라고 바로 이제 내 관심에서 이제 어떤 내 관심 속 그 중요도를 이제 저 뒤로 미룰 수 있는, 걸러내는 거죠. 뭐 의미 없는 상승이다, 의미 없는 하락이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와 반대로 이날 보세요. 이날 보시면은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좀 생겼어요. 갑자기 거래량이 거의 막 뭐 거래량이 뭐 3000주 뭐 이러던 애가 갑자기 한 40만 주 정도 거래량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오르죠. 이런 날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 지우고 다시 보시면, 자, 위로든 아래로든 이렇게 크게 움직였는데 거래량이 없는 날은 누가 실수로 잘못 눌렀거나 장난을 했거나,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기존에 매집을 하던 사람들이 매집을 했던 어떤 매집 주체가 이 종목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라나, 내가 이렇게 팍 움직여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라나, 나 조금 더 조용히 더 모으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뭐 기초반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급등주들, 어떤 작전주들의 특성상 이제 매집이 거의 끝났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긴 하거든요. 막 내가 한번 확 움직여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달려드나? 그러면 아직 안 달려들면 지금 이제 다 준비됐다, 조용하다, 이제 한번 터뜨려야지. 그 정도 되면은 그때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한번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해서 막바지로. 그럴 때는 그러니까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큰 변동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는 날은 전혀 의미가 없다. 위로 많이 움직이든 밑으로 많이 움직이든 누가 뭐 실수로 샀거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지만 위로 많이 움직였는데 이런 장대의 변동폭이 큰 흐름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를 했다. 이거는 그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고 티가 나는 겁니다. 이거 뭔가 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게 감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전쪽을 이제 다 훑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거 뭔가 이제, 그래서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매집을 할 때 한번 싹 사들일 때 이거는 흔적이 이렇게 남아버린다는 거죠. 이 전까지는 보통 종목을 막 초급등시키려면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조용히 계속 사들입니다. 계속 모으고 조용히 티 안 나게. 거래량이 그래서 없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계속 조금씩 1년 가까이 계속 사 모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연료 주입이 다 됐다, 어느 정도 다 내가 매집할 만큼 모았다,
했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있는 물량을 싹 흡수를 해버리는 건데, 이런 건 이제 티가 나버리는 거죠. 차트에 이제 나와버리는. 그래서 이제 쭉 차트들을 훑어보다 보면은 캔들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지만 거래량에서 이렇게 티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차례 막바지 이 작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지저분하죠. 위아래로 꼬리를 막 많이 달죠. 잘 보이시나요? 위아래로 꼬리를 조금 달면서 결국에는 그냥 부합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자로 쭉 조용히 가죠. 조용히 가다가 딱 준비가 완료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십자 캔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십자 캔들 한번 나와주고 거래량 빵 튕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그냥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떤 그런 패턴이 있어서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이제 거래량이 반드시 어떤 기술적 분석, 차트 접근을 할 때 있어서 뭐 반드시 필요하다. 보시면은 방금 전에 그 말씀 드린 건데,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갔더니 이렇게 크게 그날 하루에 12%가 마이너스가 된 날인데도 거래량 꼴랑 3,700주 이날도 12%나 이렇게 막 움직였었는데 거래량은 꼴랑 3,100주 600만원, 여기는 700만원 수준. 그러니까는 누가 그냥 장난을 그냥 쳤거나 뭐 실수를 했거나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쪽은 이제 거래량이 캔들이랑 같이 움직인 날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거래량은 주가를 선행한다. 이 말은, 이것도 사실 방금 전 어떤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거래량은 차트에 흔적을 남깁니다. 거래량은 주가를 후행하는 게 아니고 선행합니다. 먼저 이렇게 매집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 자, 이 지금 띄워놓은 자료는 저희 흥구석에 예전에 저희 100%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이죠. 그때 저희가 매매하고 보유하던 기간 중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뿌려드렸던 그 흥구석이 지금 일봉 차트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린 더 오래 보유할 거다라고 그 흥구석이 종목 리포트 이렇게 보내드렸던 그 자료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제가 여기도 써놨죠. 그 지금 뭐 작년 10월 여기죠. 여기 첫 번째 네모, 여기 올해 1월, 자 여기 두 번째 네모, 그리고 올해 5월 여기 세 번째 네모, 이 구간에서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고 차트를 인위적으로 그려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보시면은 이 차트를 잘 보시면은, 자, 이 차트를 조금 이제 확대한 겁니다. 이 구간을 조금 이제 확대를 한 건데, 보시면 조용하던 종목이 한 차례 이렇게 들썩거립니다. 밑에 거래량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또 두 번째 네모에서 또 한 차례 또 들썩거립니다. 거래량 좀 일으키면서. 그리고 또 조용하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또 거래량 일으키면서 또 여기까지 다시 올립니다. 이 파란색 선까지, 결국에는 이 지금 파란색 선까지 이렇게 계속 건드리죠. 결국에는 이 파란색 선 아래 구간을 지금 이제 다 장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매물대를.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거기 거 사들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갑자기 달려든 사람들을 또 지루하게 만듦으로써 또 다시 또 조용하게 지리멸렬하게 가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내다 파는 거 또 다 밑에서 받아먹고, 그 다음에 또 조용해질 때쯤 한번 또 거래량 일으키면서 툭 하면서 또 파란 선까지만 가고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물렸다 하면서 또 팔겠죠. 그거 다 받아먹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파란색 선 밑에 구간은 이 매집 주체, 뭐 세력이라든지 어떤 매집 주체가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물량이. 그게 이제 물량이 장악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이 파란 선 위에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파란 선 밑으로는 다 장악이 됐으니까 매물대가 지금 늘어나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밑으로는 이제 그 매집 주체가 다 모아온 겁니다. 다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매집이 다 완료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 위에서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죠. 방금 전 그 차트인데
갑자기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한 차례 매집, 또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두 번째 매집, 그리고 또 이렇게 떨궜다가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또 다 받아먹은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매집 하고서 저희가 이제 이륙 준비가 완료가 된 거죠. 이륙 준비가 완료가 된 거죠. 저희 이 검정색 동그라미는 저희 QH에서 매수를 진행한 그 구간입니다. 매수를 진행한 날짜고, 날짜가 4월 13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흥구석유 보시면은, 자 여기 4월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이 되어 있고 4월 12일부터 저희가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4월 12일이라고 써 있네요. 저희가 매수 진입했던 구간이 딱 이때죠. 왜 진입을 했느냐, 보니까 이렇게 매집을 했던,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매집을 했던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파악이 완료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주포나 매집 주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얄밉겠죠. 여기서 갑자기 막 들어와? 갑자기 자기들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모아놨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옷에 옷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옷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떨어내려고 막 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터는데, 그러면 이게 막 떨어져 나가겠죠. 뭐 어떻게 예를 드는 거니까 이렇게 막 터는 겁니다. 털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제 떨궈내는 거죠. 다 이제 떨궈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내 옷이야 라고 이제 본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에 갑자기 얄밉게 딱 저희처럼 이제 갑자기 딱 뭐가 달라붙은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이 이제는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환상적인 타이밍에 저희가 이제 좀 운 좋게도 이렇게 잘 들어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옷을 좀 털었더니 팔이 아프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자 이렇게 거래량을 확인을 하고, 자 이 밑에 구간이 전부 장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캔들과 이평선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지금 정도면 딱 좋을 것 같다 하고 들어갔었고,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근데 나왔는데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더 갈 수도 있었겠죠. 더 들고 갈 수도 있었는데, 이때 거래량 보시면은 이때의 거래량을 넘지를 못했어요. 전 고점에서 일어난 거래량을 능가했다라면, 더 많은 거래량으로 더 높이 올렸다라면은 그 종목은 또 그 구간까지는 또 이제 다 장악을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때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거래량도 이제 좀 미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수익을 청산을 했었습니다. 거래량을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를 못 버텨. 근데 우리는 이 밑에 거래량, 이때 발생했던 거래량들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유롭게.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스윙의 굉장히 어떤 매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종목 하나 더 보시면은, 자 삼성출판사,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저희 최근에 이제 좋은 수익 2억 원대 이렇게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흔들렸었죠,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자 이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일어났었죠. 이때도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이 나왔었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누군가는 이 거래량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해도 다시 원위치로 오더라도, 뭐야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 아직 빠진 게 없네 하면서 여유롭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도 또 거래량이 막 일어나면서 급등이 또 두 번째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또 이렇게 또 떨어지면은 이제 또 불안해서 다 파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윗꼬리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주면서 거래량을 나오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매집 마지막 시기쯤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패턴은. 근데 이런 거는 중급반이나 실전 매매반 정도에서 좀 논해야 되고, 거래량이 아직 유입이 됐던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서 들어갔었어요. 사실 이쯤에서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이 정도 됐으면 굉장히 매집이 잘 된 상태, 이 유입이 돼 있는 거래량도 빠져나가지도 않아 있는 상태에서 캔들까지도 굉장히 정배열로 이렇게 예쁘게 잘 다 응집이 돼가지고 굉장히 오르기 좋은 자리였어요.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7월, 8월, 작년 19년 7월, 8월에 뭐 국내 증시 자체가 무너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같이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그랬어요. 이때 삼성출판사 어차피 이거는 매집 주체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도 올커니 국내 증시도 안 좋으니까 막 그냥 조금씩만 눌러줘도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파니까 옳다구나 하고 좀 더 사모을 수 있는 구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부 회원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하락하는 걸 이제 못 버티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뭐 대다수 회원님들이 이 구간에서도 저희가 계속 거래량 이탈한 게 없고 지금 어떤 국내 증시의 지수 영향을 받을 뿐이다, 계속 보유를 한다, 홀딩을 한다, 거래량이 안 빠져나.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던 구간에 막 거래량이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었으면은 팔았어야죠. 그때는 손절을 했어야 맞는데, 그때 거래량이 없는데 그럼 이때 들어와 있는 돈들은 그러면은 언젠간 터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때 이렇게 좋은 수익으로 또 이날 그 수익 청산을 한 종목이죠. 지금 여기 이 내용과는 별개로 지금 빨간색 구간, 저희 수익 청산한 구간, 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여긴 별표를 쳐놓은 게, 이 부분은 중급반 때 거래량 이야기를 할 때 꼭 다시 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래량이 이날 올랐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날 사람들이 이 십자 캔들만 보고 이제 그러면은 맨날 십자 캔들 나오면은 방향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많이 질문이 쇄도했었죠. 하지만 저희는 이때 그냥 홀딩을 했고, 그 다음날에 여기 장대항봉, 그 다음날에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훌륭하게 매도를 할 수 있었던데, 이 이제 패턴에 대해서는 중급반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큰 상승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에 어떤 이런 조정을, 하루 단기 조정을 하면서 한 거는 알겠는데,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을 전일 거래량보다 높게 나온 날은 뭐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 전날에 거래량을 능가하지 못하고 이런 십자 캔들이 떴다라면은 물량 정리를 해버린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 자, 그 다음 날에도 역시 거래량이 전날의 거래량을 넘어섰죠. 그러면서 또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면은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 날, 저희 수익 청산한 날 보시면 쭉 올렸다가 상한가까지 올렸다가 마지막에 다 털어내면서 거래량이 그만큼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는 이제 빠져나와야겠다 하고 이렇게 수익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패턴에 대한 연구는 저희 이제 중급반에서 같이 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거래량은 주가를 선행한다라는 어떤 이런 판단이 가능하실 때에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훌륭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종목을 좀 예시로 봤습니다. 자, 삼성출판사와 흥국석유, 자, 우리 좋은 수익으로 100%, 53% 수익으로 청산할 수 있었던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네요. 벌써 그 바닥권에서의 매집 거래량에 주목해야 된다. 바닥권은 저점 횡보 구간과 같은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양지사라는 종목인데,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는 이런 거는 이제 거래량이 없는 큰 변동폭은 무의미하다라는 거를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고, 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의 어떤 큰 움직임은 유의미하다.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조용하던 평이하던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한 번씩 나올 때는 이런 거는 주목을 해줘야 된다. 한 차례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위아래로 지저분하게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면서 계속 보합권으로 이렇게 가다가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바닥권에서 나오는 급등,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함께 나오는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의 어떤 그런 움직임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한 종목을 더 보시면, 자, 이 종목은 룸트코리아라는 종목이에요. 그 주식 매매 경력이 한 5년 정도 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종목은 원래 종목명이 아이넷스쿨이라는 어떤 종목이에요. 게임 만드는 그건데, 그때 당시에 무슨 중국의 룽트사의 제3자 배정으로 거의 인수가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건 20배 가까이 순식간에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급등하기 이전에, 급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급등하기 이전에 이 바닥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 빨간 화면 안을 봅시다. 보시면은 이제 조금 보이시죠? 여기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거래량도 그냥 이러다가 갑자기 이 밑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갑자기 한 번씩 계속 무슨 일이 있죠. 계속 흔들고 있죠. 아까 제가 옷 털듯이 계속 한 번씩 나왔다가 또 이제 조용하다가 거래량이 이 바닥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때부터는 거래가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죠. 이제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앞둔 어떤 이제 막 이제 뭐 그 전초전 분위기죠. 그러다가 또 생뚱맞게 한 번씩 거래량이 삐죽 한 번씩 나와준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다 일어나 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으로 연결을 하게 되죠. 바닥권에서의 바닥권, 즉 저점 횡보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은 어떤 일종의 매집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 네모 구간을 확대한 건데, 자, 계속 아까 전에 앞서 봤던 어떤 그 흥그석유나 삼성출판사처럼 죄송합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한 번씩 또 옷을 털듯이 위아래로 갑자기 변동폭을 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또 나왔다가 또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깎아 내렸다가 또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오죠.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을 결국에 다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예요. 막 털고 또 조용하게 사람들 지루하게 만들어서 또 받아먹고 한 번씩 또 빠져나갈 기회 주는 것처럼 선심 쓰듯이, 그러면서 또 조용하게 사람들 질려버릴 때쯤 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래량을 미리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주안점을,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바닥권에서 어떤 이 거래량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에 바닥권에서 아무리 조용하게 움직이더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추후에 급등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선행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이렇게 해서 봤는데 말이 다소 조금 지루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차트를 하나 좀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시면, 뭐가 좋을까? 옛날에 신라점유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이 시기쯤 되겠네. 이 시기쯤. 자, 이 종목도 굉장히 이제 품절주를 올렸던 종목인데, 자, 이렇게 급등하기 직전에 딱 여기까지
딱 이 선까지만 볼게요. 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위아래로 꼬리를 달고 있죠. 그러면서 한 차례 또 두 차례 이렇게 계속 깔아내리면서도 거래량을 조금씩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터져버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죠. 그 매집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오늘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들도 있지만 어떤 홍보선주나 그런 삼성출판사나 그런 이렇게 좀 거칠게 이렇게 이제 매집을 한 뒤에 올리는 종목들, 여기 거래량을 이럴 때만 일으키겠죠. 거래량이 막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이런 구간에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또 방금 전에 보여드린 신라섬유나 어떤 국일제지 이런 것도 좋은 얘기가 되겠네요. 신라섬유 아까 전에 보셨을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죠. 2차 두 번에 걸친 이런 걸 이제 2차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리면서 계속 이렇게 사모으는, 그러다가 이렇게 급등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또 한 번 올린 다음에 한 번 거래량을 막 일으키면서 잘 안 보이네. 그 매집의 형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좀 중급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자, HTS랑 MTS에서 그래서 거래량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부분들 좀 이제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HTS에서는 항상 저희가 거래량을 그래서 항상 확인하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 종목이 오늘 올랐네, 내가 보유한 종목이 급등을 했네, 그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거래량이 막 증가하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매일마다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목 보는 눈이 생기고,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활발하게 어떤 섹터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 정도는 계속해서 감을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저희 HTS에서는 자, 이 번호 0184랑 0168 당일 거래 상위 이 메뉴를 좀 이제 추가를 해 두시고, 0168 거래량 급증, 자, 이거는 보시면은 자, 여기 틀어놨어요. 자, 당일 거래량 상위 번호 0184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 뭐 전체로 보셔도 되고 뭐 코스피, 코스닥 따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거래량, 그날 거래량이 뭐가, 코스닥에서는 오늘 삼보산업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구나, 5,800만 주, 그래서 뭐 상한가를 갔구나. 그런데 50 이런 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높았는데 마이너스면 안 좋은 거죠. 거래량이 컸는데 상승했으면 좋은 거고, 거래량 컸는데 마이너스면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뭐 이 당일 거래 상위 이 메뉴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하나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래량 급증 종목. 자, 이거는 이렇게 급증률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전체로 보셔도 되고, 뭐 코스닥, 코스피로 나눠서 여기서 급증률 얼마나 조용했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을 했다라면 이거는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되고, 또 이 메뉴도 이제 많이 활용하실 건데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맨날 이거 보시고 이거 상한가 같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거래대금 거래량을 보시는 겁니다. 거래량을 같이 이 거래량을 동반하고 이렇게 급등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거래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 종목들이 어떤 섹터들인지 이런 부분을 좀 항상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 0184, 0168 이런 메뉴들 추가해 두시고, 그 거래량을 조건 검색식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번호는 0150인데 여기 또 띄워놨어요. 0150 0150을 누르면 뭐 조건 검색식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식에 거래량 이라고 치시고, 자, 그냥 이거를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시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뭐 10만 주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래량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냥 검색 누르시면 돼요.
검색 누르시면은 거래량이 뭐가 많았나, 그러면 거래량 상위부터 쭉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다 나오게 되고, 거래량을 나는 근데 최소 한 50만 주 정도부터만 볼래. 10만 주 이하는 뭐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하셔서 또 검색 누르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차트도 이렇게 연동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띄워놓고 거래량이 오늘 뭐가 많았나 하면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냥 봅니다. 그냥 뭐 어떤 종목들이 거래량이 터졌었는지, 오늘 보시면은 다 왜 이렇게 터졌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빨리빨리 이제 좀 볼 수 있고, 여기서 이 대상 변경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뭐 ETF, 스펙, ETN 이런 거는 제외를 하시면은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종목들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 이렇게 해놓으시고 차트를 같이 보시는 것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핸드폰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거래량을. 자, 키움증권 영웅몬 어플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회원님들, 시청자분들 맨 처음에 핸드폰 어플 설치하시면은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제일 왼쪽 화면이 나올 건데, 자,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평선도 없고 그냥 캔들만 단순히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표 눌러주시고 이동평균선하고 거래량에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밑에 이제 거래량도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를 같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추후에 저희가 볼린저 밴드, MACD, 매물대 차트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중급반부터 배워나갈 건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추가를 할 수 있고, 지금 이거는 회원님들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좀 깨끗한 차트지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는 회원님들은 차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추가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초반 회원님들은 이렇게 거래량, 이평선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앞으로 캔들과 거래량을 같이 보실 수 있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강의를 끝낼 건데, 자,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회원님들은 아실 종목인데, 자,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자, 지금까지 거래량 지금 40분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어디 보여요? 이제 이쪽이 보이시죠? 이제 거래량 쪽이. 맨날 캔들만 보시다가 이제는 이 거래량 쪽이 보이실 겁니다. 거래량 쪽이 보이실 건데, 보시면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제 거래량이 이 바닥권에서 계속 이렇게 퉁퉁 터지고 있죠. 지금 한 번씩 한 번씩 보시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올랐다가 또 조용했다가 올랐다가 또 조용했다가. 자, 지금 너무나 지금 매집 흔적이 너무 선명하죠. 한 달에 한 번씩 거래량 갑자기 일어났다가 조용하다가, 일어났다가 조용하다가, 또 일어났다가 조용하다가, 일어났다가 또 조용하다가, 계속해서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략 이런 선을 기준으로, 자, 계속 이렇게 이럴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떤 재료로 올릴지까지는 제가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차트는 굉장히 이 매집 흔적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런 매집 흔적이 있는데다가 지금 사실 이렇게 계속 원만하지만 우상향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은 오늘 배웠던, 학습했던 어떤 그 요소들이 이제 좀 눈에 보이실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 마무리되면은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강의 내용과 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우리 또 이제 PN풍년이라는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밥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다, 이 종목이
하루 평균 거래량이 3만주 수준이었던 만주, 뭐 3만주 이하죠. 막 이런 종목이 최근에 7,500만 주의 어떤 거래량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지만 거래량이 지금 안 빠져나갔죠. 이 거래량 다 어쩔 거야. 지금 힘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 거래량이 안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평선과 캔들마저도 굉장히 급등하기 좋은 위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지금 힘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래량이 지금 유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곧 보일 거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PN풍년하고 제이시언 시스템 이렇게 두 종목을 거래량 강의에 의거해서 좀 같이 뭐 오늘 강의 마치면은 꼭 보시고,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업로드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뭐 2020년에도 모두 성투하시고 QH 인베스트먼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식 카페랑 뭐 이메일이라든지 홈페이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신다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유입이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져서 지루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만큼 거래량이 중요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줄이려고 했는데 뭐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남은 연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강 매물대란 무엇인가 라는 14강으로 이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